자,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피부 전문의, 피부 전공의 선생님들께 피부를 의뢰하는 거는 면역 치료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토피 알러지에서 면역 치료 어떤 치료고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일단은 아포클이나 사이토포인트 같이 부작용이 굉장히 적게 알려져 있는 제품이 소양감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알러지에 대한 면역 치료에 대한 효용성은 좀 피부과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용성은 반드시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포킬이랑 사이토포인트는 부작용이 적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떤 간지러움에 대한 그것을 낮춰주는 데 목적이 있고, 결국에는 알러지가 낫지 않고 일반적으로 3살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계속 장기간 지속돼야 되고 평생 필요한데, 이 알러지에 대한 걸 증가되는 걸 막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면역 치료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포키랑 사이토포인트가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라 어떤 정말 이 아이가 그 반응하는 것 자체를 덜하기 위해서 면역 치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하는 알레르기 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면역 치료 자체의 프로토콜도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점점 이제 요즘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학회에서 좀 발표하는 정도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수의사 경험치나 아니면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 치료의 그 반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가 반응하는 그 알러지 원을 계속 주입해 주면서 그거에 적응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면도 좀 필요해서 좀 비용이나 난이도가 좀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전에 서울대 동물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면역 치료는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강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대략 얼마나 아이들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부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일부는 아예 더 뒤집어서 더 안 좋아지거나. 네.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없었고요. 근데 일시적으로 좀 증가하긴 하는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면역 치료 왜 했어라고 따지는 분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됐고, 한 70%에서 80% 정도는 약물을 투약한 양량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많이? 네, 이게 근데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완벽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기가 스테로이드 없이 살 수 없던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아포켈 사이토포인트만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아포켈을 매일 2번 먹던 아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워낙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보호자분들이 선뜻 나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제 뭐 비용이랑 뭐 이런 절차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람에서는 뭐 지금도 강아지도 그렇게 하지만 피부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것도 있고, 혈액을 뽑아서 뭐 검사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뭐 표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절대적인 그런 면역 치료는, 그럼 지금 예전 그 서울대병원 근무하실 때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는 사실 뭐 트렌드를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로? 그 입에 머금는 방법이 있거든요. 혀 밑에 그런 면역 세포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입에 머금는 면역 치료 방법이 있고, 그거 어떻게 피하 먹어요? 주사 그냥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펌프를 하면 돼요. 진짜요? 네, 저 면역 제품 용기가 있거든요. 펌프를 하는 제품이 있고 피하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피하에 주사하는 방법이 좀 더 그러니까 가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 펌프 하는 건 매일 하셔야 되고, 네. 이거는 수의사의 어떤 프로토콜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초반에 좀 더 자주 하더라도 나중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주사하는 네. 방식으로 면역 치료를 진행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림프절 같은 데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대형견이 많은 국가에서 나온 논문이고, 2kg, 3kg짜리 아이들의 림프절을 찾아서 주사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면역 치료를 하려면 어떤 거에 알러지 원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알러지 원을 찾을 때는 혈액으로 하는 거랑 피부에 직접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피부에 주사하는 피내 접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역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아이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대형견이면 모르는데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몸의 털을 다 밀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일으킬 만한 게 의심되는 항원을 한 50가지 정도를 피부 그 층 사이에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트라더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 손도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지만 부담이 좀 크고, 혈청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서 나오는 그 면역 그 물질들을 좀 그 탐색하는 과정인데,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전체 이제 그 우리가 IgE라고 하는데, 전체 IgE에 대한 키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체 IgE는 알러지 있는 환자랑 알러지 있지 않은 환자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별로 의미가 있는 검사법은 사실 아니고, 특정 우리가 원하는 알러젠에 대한 IgE를 그 검사하는 거는 어떤 정말 우리가 이거 뭐 오리고기를 먹이고 싶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 아이는 어떤 음식물에 주로 알러지를 일으키는구나,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류에 일으키는구나, 뭐 곰팡이나 뭐 풀에 일으키는구나, 이런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걸 찾아나가면 우리 아기가 산책할 때 풀을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찾아나가서 관리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는 큰 의미가 있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진먼지 진드기류에 좀 타겟팅해서 나타난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거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아까 얘기 중에 와닿았던 게, 제 환자가 이제 십자인대 환자 되게 많은데 노령견이 많거든요. 피부가 너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그 친구들은 아까 강 선생님 말씀처럼 3살에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면역 치료를 3, 4살에 받았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을 수 있나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실 게 아니라, 치료 방법이 없더라도 관리를 하면 10살, 12살이 됐을 때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성화된 피부 상태가 뭐 피부가 두꺼워지고 우리가 태선화라고 하는데 뭐 코끼리 피부처럼 되면은, 그쵸. 약물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스테로이드로도 완벽히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이토 포인트나 이제 그게 되게 달콤하죠. 아포퀴리. 왜냐면 확 좋아지니까. 그쵸. 넣자마자 확 좋아지니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대증 치료고, 그냥 불을 끄는 거고, 불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러지 반응이고 아토피니까. 근데 면역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 불 자체를 완전히 끄진 못하더라도 크기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아포키를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다 그러면 그게 어디야? 그렇죠. 면역 치료 이렇게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러면 사실 모든 환자한테 적용될 수 있나요? 간 수치가 높아요, 신장 수치가 높아요,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아요, 뭐 이런 거 10살한테도 면역 치료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몸에 부담되는 것보다는 좀 기대하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미 면역 체계가 잡혀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약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남아 있는 기간이 그렇게 사실은 길지 않다 보니까 좀 비용에 비해서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알러지의 그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그 풀이나 이런 건 회피를 하는 게 좋고, 음식물 같은 건 안 먹이는 게 좋은데, 진머지 진드기류 같은 거는 회피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면역 치료를 많이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든 알러지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위주로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면역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가 아무리 좋고 부작용이 사실 이론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그게 뭐 간이나 신장에 하는 게 아니라 알러지원을 계속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입하는 거다 보니까 뭐 간이나 신장, 뭐 종양, 다른 거에 대한 간섭은 없을 텐데 굉장히 안전한데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하겠다. 그 환자는 주로 음식이나 뭐 풀 이런 쪽이 아니라 진먼지 진드기 쪽 알러지 있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있으니까 꼭 진전성 있게 필요한 그렇죠. 만큼만 아이한테 맞춤으로 처방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면역 치료 이렇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단점 같은 거. 일단 일시적으로 간지러워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면역 치료를 했는데 더 간지러워한다. 왜냐면 어쨌든 반응을 하는 알러젠을 주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책에 보고된 게 있기는 한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시적으로 더 간지러워할 수 있다.
예, 오늘 면역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뭐 비용적인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일단 치료는 해보는 네. 것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예,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